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저희 한국증권TV 애청자분들 굉장히 다양하시죠. 주린이부터 굉장한 고수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주린이는 아니고 주식 경력은 조금 됐지만 아유, 수익 내는 게 너무 힘들다. 매수 시점 잡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런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분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한국증권TV 채널에서는 아마 처음 뵙는 분일 거예요. 네, 굉장히 훈훈하신 분입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화면 보시면서 와 훈훈하다 하실 것 같아요. 또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이름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훈훈한 주식, 우리 훈훈한 주식 매수해서 훈훈하게 계좌 수익률도 내야 되는데 오늘 좀 우리 그럴 수 있는 꿀팁 많이 남겨주실 거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투자가 그래서 올해로 이제 15년 차 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책도 주시고 다양한 진짜 많은 큰 수익률을 내셨다고 해요. 하나씩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 특히 주린이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초기 투자 자금을 얼마로 하신 건가요? 저도 초기에는 한 350만 원 정도 갖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2008년도에 정말 운이 좋았죠. 시작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터졌을 때 딱 시작을 해서 계속 투자금을 불려서 지금은 조금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좀 억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들어봐야지. 또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좀 짧게 자기소개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실전 투자 경력은 한 15년 정도 됐고요. 네, 증권사하고 운용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에서 다 금융권에서 한 8년 정도, 금융권 경력은 짧습니다. 금융권 경력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데일리하고 매일경제, 뭐 서울경제TV에서 이제 고정 패널로 나가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전업투자자로 하면서 훈훈한 주식 이제 유튜브 채널하고 블로그 그리고 이제 에어클래스에서 이제 주식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시작이 됐지만 이렇게 억대로 굴리는 그런 시드를 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투자 방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거 하나하나 이제 좀 쏙쏙 뽑아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요즘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에 정말 장이 어렵다. 요즘 시장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장이? 네,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완전히 기존에 하던 방식을 바꿔서 예전에 물론 지금도 그 소위 말하는 자산 배분의 뭐 굉장히 큰 비중, 뭐 50% 이상은 물론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지향하면서 매매를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에 이 소위 말하는 주식을 싼 주식을 사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저는 이제 차트를 굉장히 불신했거든요. 차트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기술적 분석을 별로 안 네, 한다. 기술적 분석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 너무 다른 거예요. 그쵸.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약간 후행이고 네, 맞습니다. 예상을 하는 거니까. 결정적인 실수가 주식은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후행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차트를 믿지 그래서, 않았다. 네, 차트를 믿지 않고 차트를 아예 보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도 가장 딱 첫 대면하는 게 얼굴이잖아요. 첫인상. 네, 그러니까 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차트가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으면 아무래도 좀 더 호감이 가고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가 후행적인 지표는 맞지만 차트에 투자 심리가 녹여 있다. 이 투자 심리, 그러니까 주식도 결국은 이제 멘탈이 50%를 차지하거든요. 그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좋은 진입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진입 시점을 판단하는 거는 차트다. 그래서 원래는 펀더멘탈 분석을 뭐 90, 차트를 뭐 10 이렇게 비중을 뒀다면
지금은 펀더멘탈 분석이 한 65, 차트가 3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기술적 분석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역시 그 싼 주식에는 이유가 있다. 너무 안타깝지만 저도 계속 싼 주식만 찾아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싼 주식을 오래 기다리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언제든지 시장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승 뒤에는 항상 조정이 있다. 오늘 요 말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많은 그 메시지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상승 뒤엔 생각합니다. 조정이 있다. 상승 뒤에는 항상 조정이 있다. 네, 특히 요즘 장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상승 뒤에 조정이 있다와 명확하게 연결돼서 이 차트를 분석 통해서 시장보다 항상 아웃퍼폼 초과 상승하는 업종에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요새는 네. 항상 추세가 센 종목만 보거든요. 강한 놈. 네, 강한 놈 역시 강한 놈이 간다. 네 간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장은 네. 그렇다. 네. 지금 이제 펀더멘털이 한 65%, 기술적인 분석을 35%로 해서 예전에는 기술적인 분석을 거의 보지 않다가 네. 요즘에는 그래도 꽤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씩 보자면 펀더멘털 65%, 펀더멘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굉장히 심플한데요. 지금 2,300개 정도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그냥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는 200개 안짝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정보를 굉장히 심플해요. 네. 그런 정보를 공략해야 네. 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그냥 매년 증가하는 회사. 물론 예를 들어 코로나라든지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2015년발 뭐 유럽발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특수 케이스에 소폭 감소할 수는 있으나 그 감소폭의 자체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어야 되고요. 네. 또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하는 회사들한테 또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에 큰 기회가 있다. 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둘 중에 굳이 따지면 매출액이 더 중요합니다. 매출액 증가가 훨씬 중요하고 매출액이 커지는 회사는요 얼마든지 비용 통제를 통해서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항상 말하는 소위 탑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이거든요. 근데 매출액을 영업이익을 증가시켜서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우선순위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에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과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무제표에서는 딱 두 가지를 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부채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최소한 200% 미만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갖고 있는 자산, 순유동 자산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큰지 작은지. 순유동 자산이요? 네. 순유동 자산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전체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유동 자산에서 거기서 이제 총 부채를 뺀 게 순유동 자산입니다. 저희 예전에 이제 다른 출연자분께서 아침에 항상 밝혀주시는 황 대표님께서 재무제표 네. 그분은 두 개 보신대요.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 네네. 근데 조금 다르게 이걸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부채 비율과 순유동 유동 자산을 네네. 보신다. 네네. 그렇게 보고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재무제표에서 본다고 하면 이자 보상 배율이거든요. 그 회사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이거든요. 네. 이자 보상 배율은 뭐 워낙 탄탄한 기업들, 재무제표가 탄탄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다 10배가 넘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배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5배 이상은 되는 회사들. 네, 그렇게 재무제표를 보고 있고. 네. 그다음 이제 재무제표 말고 투자 지표. 투자 지표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뭐 PER, ROE, PBR 이런 게 투자 지표인데 네. PER, PBR, ROE는 상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회사 그러니까 고유의 PER, PBR보다는 예를 들어 자동차 업종의 평균 PR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좀 높지 않나요? 자동차 업종이요? 네,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네. 올라와서 높은데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PR이 자동차 업종이 7배가 채 안 됩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가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5.4배 정도 되고요. 네. 굉장히 최근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가 기아보다 높습니다. 한 6.8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종 대비 내가 투자한 기업의 PER이 얼마인지
저는 상대적인 주식도 상대 가치다. 상대적 비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종 대비 내가 가진 기업의 PR이 얼마인지 비교를 제일 첫 번째로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PR 비교는 그 회사의 과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10년에 화학주에 가장 잘 나갔을 때 롯데케미칼이 실적 제일 좋았을 때 PER이 뭐 12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롯데케미칼의 이익이 박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ER이 뭐 12배다 그러면 비싼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현재 PER이 얼마인지 그렇게 두 가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진짜 싼 시점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펀더멘털 분석하는 네. 비법 들어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 한 2,300 종목 정도 되지만 이렇게 실적 좋고 펀더멘털 괜찮은 종목을 추려보자면 한 200개 정도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급이잖아요. 수급도 잘 분석하셔야 되겠죠. 네네. 사실 개인 투자자로 수급이 잡히는 거는 수급이 굉장히 나눠져 쪼개져 있잖아요. 네. 언제 팔지 모르고 파편화돼 있는데 그나마 이제 뭉친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들. 네, 메이저 수급.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에 동시에 사는 회사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거는 최우선순위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관보다는 좀 더 뭐 저도 기관에 있어봤지만 네.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중에서는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이라고 하면 짧게는 4일 정도? 네, 5거래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그 자체로는 뭔가 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최근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거나 재료가 있거나 어떤 이슈가 있다. 그래서 4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반대로 기관도 역시 4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수급의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에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수급이 좋은지 판별하는 방법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재료, 이슈, 뭐 뉴스 등등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재료나 이슈는 그 증권사에서 레포트 중에 산업 레포트 이제 최소한 뭐 40페이지 이상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보기 힘든데. 네, 그거에 참 보기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이제 정기적으로 만약에 출연하게 되면 그 산업 레포트 중에서 핵심 내용을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거 외에 제일 좋은 거는 증권 관련된 뉴스보다는 산업 뉴스가 매일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EBN이라든지 네, 산업 관련된 사이트를 뉴스를 보시고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에서 워낙 다 나오죠. 네, 다 분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보시되 가장 최우선순위는 모멘텀 중에 가장 큰 호재는 정부 정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27일 극적으로 미국에서 BBB 법안 조면치료는 통과됐잖아요. 아 그러면 그거 자체로 친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엄청나게 호재가 되는 네. 거죠. 그거를 좀 자세히 분석한 유튜브를 뭐 BBB 법안 뭐 쳐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든지 해서 정부 정책이나 당일날 나오는 뉴스는 빠짐없이 챙겨보자. 네. 네. 그리고 네. 거기에 또 딸린 종목들까지 또 다 소개돼가지고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너무 뭐 딱 감사하게도. 이슈를 딱 치면은 네. 저절로 자동 완성에 이제 맞습니다. 뭐 관련주 네.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조금만 이렇게 부지런하면 정보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또 그거를 정보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 이걸 조금 쳐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어떻게 쳐내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로 손품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보를 쳐내는 거는 그 대부분 80% 이상은 그냥 그 회사하고 가격하고 몇 프로 올라가는지 그것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실제 세부적으로 설명이 딸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업 레포트 40페이지 이상 되는 산업 레포트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네. 소위 말하는 뭐 예를 들어 통계청의 데이터라든지 KRX 데이터라든지 데이터를 좀 추린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진짜 볼 게 많네요. 네, 볼 게 참 많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종목 공부, 산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거쳐야 될 과정이긴 한데 최대한 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덜 하시고 편하게 하시도록 저희가 좋은 콘텐츠 앞으로도 좀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발굴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투자 시그널, 펀더멘털 분석을 했으면 종목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어떤 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일단 종목을 발굴하는데 아까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사람을 치면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차트상에서 첫인상. 네. 요새는 조건 검색식이라는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HTS나 MTS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HTS상에서 HTS에서 조건 검색식을 설정을 해서 그걸 MTS로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HTS에서 조건 검색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기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 하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고르되 네. 항상 상승 추세 다음에는 조정이 있다. 그래서 염두에 저희는 두자. 조정에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정이 하락 추세로 가면 안 되겠죠. 그거 관련돼서는 이제 조정이 하락 추세로 가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그 회사에 관련된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변화가 있다라든지 네. 거기서 어떤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중에 중장기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차트에서 일봉 차트를만 중점적으로 많이 보시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월봉하고 연봉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하고 연봉의 상승 추세라고 하면 월봉하고 연봉상에서 예를 들어 연봉은 5년 연봉. 네. 보통 중장기 투자의 기준을 삼는 거는 저 같아도 최소한 5년 이상은 투자하자.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제가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보면 평균적으로는 3년에서 5년은 본다. 그럼 그 5년 아이디어가 연봉 차트에 녹여 있다. 그래서 연봉으로는 5년을 연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월봉으로는 20월봉입니다. 네. 거의 2년 돼가는? 맞습니다. 네. 2년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월봉과 연봉상의 그 기준선, 그러니까 월봉으로 치면 아까 5년 연봉 기준선 위에 있는 종목, 그다음에 월봉으로 치면 20월봉 위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 압축됩니다. 추세다. 네. 엄청나게 압축됩니다. 네. 이것도 네.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기술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많이 팁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일봉, 주봉 정도까지는 맞습니다. 보시는데 그리고 뭐 1년봉까지 보시는데 5년 연봉 그리고 20월봉을 잘 안 보실 텐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것. 이게 상승 추세의 종목을 판단하는 꿀팁이다. 네. 상승 추세인데 중장기적으로 좀 추세가 살아있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역시 정배열돼 있는 중요하죠. 단기 이평선이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것들 그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난 역배열에서 답을 찾는다 맞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네. 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건데 저는 주식이라는 건 결국 확률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정배열 추세에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면 확률이 높다 굉장히. 제가 평균적으로 계속 실전 매매를 해보니까 50%가 넘는 확률이면 투자해볼 만 하잖아요. 그렇죠.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투자 수익률은 제가 봤을 때는 60%는 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네, 여러분 이평선 정배열은 아시죠? 이제 단기, 중기 이렇게 쭉 있는 그런 정배열된 차트가 그래도 60% 이상은 수익이 나더라, 확률이 좀 더 높더라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 RSI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RSI 또한 역시 후행 지표긴 맞아요. 한데 좀 늦죠. 네. 아까 말씀드린 투자 심리와 연결돼서 과열인지, 과매수인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심플하면서 70 이상 되면 과매수 구간이라서 그때는 항상 그 RSI 70 이상을 기준으로 항상 하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30 밑에서는 너무 과매도 구간이어서 보통 상승이 나오는 시그널로 작용을 해서 저도 굉장히 RSI를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 조금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으면 보통은 70까지 기다리지 않고 뭐
55에서 60에 판다든지 이익 그럼 좀 더 실현하고. 한 발짝 예. 그리고 30까지 기다리기에 너무 좀 그러면 뭐 35에서 40 본인만의 그거를 내가 과거에 투자했던 종목들의 한번 RSI 흐름을 보시면 변곡점이 생깁니다. 예. 그게 꼭 30에서 변곡점이 생기진 않거든요. 네. 네. 근데 보통 가장 평균적으로 확률이 높은 게 30이니까 아마 지표를 30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보조지표 RSI로 과매수인지 과매도 구간을 판단하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또 주식 유튜버분들이 RSI 지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MTS에 그 설정은 해놨는데 막상 또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던데 70을 좀 기준으로 놓고 보시고 또 거기에 좀 나만의 판단이 조금 이제 가미가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얘기 진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상승 추세인 거 또 정배열되는 종목들 상승에는 꼭 반드시 조정이 따라오는데 상승 추세 있는 종목을 매수하되 상승 추세 있는 종목을 조정 시에 들어가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주식 시그널 종목 발굴하는 김지훈 대표님만의 팁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하락장이다 아니면 반등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몇 달 동안 하락장에 다들 좀 지긋지긋 하실 거예요. 상승장에는 솔직히 뭘 사도 오르지만 하락장에는 진짜 종목 선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 종목 매매하는 꿀팁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꿀팁이 참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렵고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포기하지는 말자. 네. 하락장은 종목의 펀더멘털을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역발상으로 좀 괴짜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고민인 부분은 현금이 중요하냐, 새로운 종목이 중요하냐. 근데 주식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률 싸움이다. 네.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내가 투자한 내가 포기한 것보다는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15년 동안 실전 투자 해보니까 현금의 가치가 더 높았어요. 내가 그 새로 들어간 종목보다. 괜히 새로 들어가서 손실 나고 그 기간을 참느니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종목보다 현금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그거는 현금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종목의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 현금 비중은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상승장이든 일정 부분은 항상 네. 의무적으로 좀 지키자. 몇 퍼센트? 그래서 최소한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은 하락장, 지금은 이제 베어마켓 속의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은 현금을 보유하자. 이 현금 30%가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 30%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30% 하락난 이 시점에서 다시 내가 현금을 투자해서 이 종목을 사고 싶냐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갈아타서 다른 더 나은 종목으로 사고 싶은 게 훨씬 더 그런 그 기회비용을 노리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현금 비중 하락장이건 언제건 30%는 상승장에서도 100% 저만 해도 8년 동안을 100% 주식을 갖고 있다가 엄청나게 많은 좋은 투자 기회를 셀 수도 없이 놓쳤거든요. 네. 그래서 꼭 현금 비중. 현금 비중 30%. 의무적으로 지키자. 네, 여러분들 꼭 현금 없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진짜 하락장이건 언제건 상승장이건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매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현금 보유 최소 30%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법들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또 매매를 많이 안 하는 것도 이게 또 꿀팁이 되나요? 네, 매매 횟수를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면 네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조건만 다 맞는 매매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펀더멘탈, 두 번째 수급, 세 번째 모멘텀, 네 번째 차트입니다. 차트.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죠. 아, 이거 펀더멘탈은 좋은 것 같은데 수급은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럼 매매 안 하시면 됩니다. 네. 펀더멘탈 수급도 좋은데 모멘텀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네. 다 만족할 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수익이 나더랍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다 네. 만족되는 펀더멘탈, 수급, 모멘텀, 차트까지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 네. 자주 있나요? 자주 없죠.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매매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그동안 수익을 잘 낸 그 비법인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 수급, 모멘텀, 차트까지 모두 만족하는 종목만 매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익률, 그리고 이제 손절, 이거를 진짜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네. 저희 라이브 때 항상 보면은 조금 더 수익 낼까 하다가 쪼그라들었어요. 뭐 그리고 손절가를 놓쳐서 손해가 커졌어요. 이렇게 매매 타이밍, 얼마의 목표 수익률, 얼마의 손절가, 이거 진짜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저만 해도 매도를 잘 못해가지고 정말 많은 기회를 날렸었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좀 그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 말이 맞죠. 기계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I가 되자. 나는 뭐 5%면 네. 가치합치 손절한다, 아니면 네. 10%면 네, 손절한다, 맞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항상 또 그 수익이 날 땐 상승 추세에는 조정이 있듯이 네. 수익은 항상 줄 때 먹자. 네, 진짜 줄 때 먹자가 정말 중요한 것 특히 같습니다. 요즘장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줄 때 먹자. 그 줄 때 먹으려면 목표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자. 몇 퍼센트 정도? 최근 같은 장세에서는 저는 15% 정도면 그냥 기계적으로 팝니다. 더 갈 것 같아도, 네, 더갈 상한가 것 갈 것 같아도 같아도. 네, 네. 항상 상한가 갈 것 같다고 그거 노리다가 모든 더 좋은 기회를 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15%라고 정한 의미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15%라고 하면 은행의 지금 예적금 금리의 맞아요. 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5% 목표 수익률로 정했고요. 물론 종목마다 추세에 따라 모멘텀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기계적으로 매도하자. 몇 그리고 퍼센트? 새로운 기회를 노리자. 몇 퍼센트? 그래서 뭐 짧게는 아까 15%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네, 보는 매도할 때, 손절할 때. 손절은 저는 10%를 봅니다. 10%. 네. 그거 진짜 손절이 어렵거든요. 또 이게 또 내가 네 가지를 펀더멘털, 뭐 실적 다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10% 손실이 나도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이러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었고 들어간 종목이지만 손실이 나면 손절은 하자. 네. 그 이유는 10% 이상 깨진다는 건요. 그 회사에 뭔가 펀더멘탈이나 수급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내가 분석을 했지만 네. 나 모르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좋은 회사들 아까 말씀드린 정배열이나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요. 또 100%는 아닙니다. 50% 이상 높은 확률로 정배열이나 상승 추세에 있는 회사들은 조정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조정을 주되 아주 짧게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네. 10% 이상, 10%에서 15% 이상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는 게 좀 더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손절이 진짜 어려워하시는 분들 저희 매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 뵙는데 이런 거. 네. 손절을 못하면 또 기회가 날아가니까. 맞습니다. 네. 손절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노려보는 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깨닫게 되네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꿀팁들 어떻게 매매하셔서 수익 잘 보고 계신지 이렇게 또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최근에 지금 뭐 장이 여전히 좀 쉽지 않지만 좋게 보고 있는 섹터 아까도 이제 센 쪽이 계속 가는 장이다. 상승 추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좋게 보는 sek터 어느 쪽이세요? 네, 일단 지금 좋게 보는 섹터는 가장 너무 많이들 매매하실 것 같은데 역시나 전기차 배터리 소재 쪽이 연평균 성장률이 아직도 30%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침투율이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5% 아직 미만인데 4.8% 정도가 나오고요. 네. 전체 글로벌로 아직 20% 미만입니다. 물론 중국만 지금 2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유럽 한 15%대, 그다음 우리나라도 여전히 10% 미만이고, 뭐 일본 이런 뭐 동남아시아 말할 것도 없고 다 5% 미만이고, 그다음에 네. 가장 큰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 역시도 뭐 5% 미만. 그래서 시장 침투율에 답이 있다. 매도 시점 잡는 것도
되게 심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제 주변에 아직까지 전기차 타는 분들은 아직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 또한 이제 앞으로 차를 바꾸게 된다면 전기차로 전기차. 바꿀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봐요. 네. 그럼 내가 전기차를 타는 시점이 되면 주변 사람들 다 이미 전기차 타고 있겠죠. 그러면 네. 그때 되면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아. 진짜 긴 롱텀으로 봐도 좋을 지금 부분이 전 전기차 소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배터리 단기적으로 소재. 계속 변동성은 있겠죠. 근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죠. 결국엔 다들 이제 미래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뭐 많이 올랐다 또 등락도 있겠지만 여전히 좋게 보는 섹터다. 뭐 비슷한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그 하늘색 번호판이 많지가 않지만 대부분 이제 하늘색 번호판으로 바뀔 때 그때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좋게 보시는 첫 번째 섹터고 두 번째 좋게 보시는 섹터, 네, 어느 분야인가요? 두 번째는 미디어 엔터인데요. 아, 이쪽도 좋죠. 네, 미디어 무궁무진하죠. 엔터 진짜 무궁무진하고. 우영우, 네, 보셨어요 우영우? 네,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K 컨텐츠라고 할 정도로 이게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엄청 많죠. 뭐 헌터의 오징어 네. 게임에 무궁무진합니다. 네네. 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드라마나 영화 컨텐츠도 있지만 이 연예 기획사 쪽도 완전한 탈바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K 컨텐 K 그 소위 말하는 K-팝이 글로벌 그 음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잖아요. 어디 그래서 좋아하세요? 전 사실 아이돌 잘 모르긴 한데 예, 그래도 JYP를 워낙 좋아해서 JYP에 있는 트와이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트둥이를 네. 좋아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도 이 엔터와 미디어 관련된 산업이 연간 2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 이제 구조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글로벌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근데 음반 같은 경우는 내가 밥은 삼각김밥 먹더라도 네. 이 소위 말하는 팬덤이 너무나 강력하더라고요. 맞아요. 굿즈 사고 뭐 콘서트 티켓 네. 뭐 불티나게 팔리고 그런 거 다들 아실 텐데 미디어 엔터도 좋게 보시는 주식 섹터고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계속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고 우리는 하드웨어 쪽이 좀 강한데 예를 들어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거든요. 네. 뭐 이런 거죠. 구매 관리. 지금 그 공급망이 완전 대란 때문에 뭐 재작년부터 공급망 이슈로 난리가 났는데 이런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서 구매를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가 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독일의 SAP라는 회사 아니면 뭐 미국의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 다 꽉 잡고 있었는데 뭐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잡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 엠노라는 회사가 새롭게 이 시장을 치고 들어와서 국내 시장에 뭐 고객사가 막 400개 이상이 되고 그 400개 이상 되는 고객사 중에 회사가 문 닫아서 없어진 회사를 제외하고는 다 제 고객으로 활용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맞춤화 최적화가 이런 독일의 쌉이라든지 미국의 오라클이 안 되다 보니까 맞춤 최적화가 우리나라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상당히 능하고 두 번째는 AS가 잘 안 돼서 AS 측면에서도 국내 소프트웨어들이 강점이 있고 가격적인 경쟁력 측면에서도 국내 소프트웨어들이 강점이 있어서 이런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뭐 엠노, 뭐 채용 플랫폼에 특화된 뭐 원티드랩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익률이 엄청납니다. 뭐 30% 이상 이익률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 쭉 간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익률이 월등히 좋고. 그러면 뭐 대기업 관련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한테 엠노나 원티드랩이 어떤 그런 네. 시장을 뺏길 우려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항상 내재화, 뭐 어떤 산업이든 내재화에 대한 우려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노나 원티드랩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들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살아남아서 그렇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대기업들이 자기네들 자체 내재화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로 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별로 많은 관심들이 없지만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장을 보면 자율주행이랑 엮여서도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또 현대 오토웨버 같은 회사들 굉장히 크게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전기차 배터리 소재나 미디어 엔터는 지금 뭐 시장에서 다들 많이 좋아하시고 관심이 많은 섹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프트웨어는 지금은 약간 시장에서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좋게 보시는 섹터라고 말씀 주시면서 종목도 얘기해 주시고 그 이유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섹터가 더 있는데 이거 지금 뭐 녹화일 기준 8월 초인데 요즘에 너무 핫한 분야죠. 친환경 에너지. 이것도 정말 될 수밖에 없는 결국 이쪽으로 가니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에너지 대란이 생기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나오고 있고요. 풍력은 엄청 대시세를 줬죠. 뭐 네. 재작년 같은 경우에 뭐 CS 윈드 같은 경우 10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와. 그래서 풍력이랑 태양광하고 좀 키 맞추기를 하지 않나. 그래서 태양광이 가장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태양광이 지금 주목을 받는 거고요. 태양광과 풍력 외에 수소는 대체 개념이 아니고 수소도 같이 간다. 보완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수소 원재료 다 태양광 풍력이 보완제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 못지않게 여기서도 연평균 2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이. 그래서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이 매도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매도 타임이 안 된 거네요. 네. 네, 조금 더 좋게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있는 주식 섹터로 또 김지은 대표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종목 분석하는 거, 또 선별하는 거 여러 가지 팁을 또 말씀을 주셨는데 지표가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투자 지표, 재무 지표, 기술적 지표 등등.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어떤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를 제가 PPT로 어제 새벽에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이게 보시면 여기 그냥 요 표 안에 모든 핵심이 그냥 다 그냥 녹아져 있습니다. 총 지표로 보시면 자 시가총액이 있고요. 제일 첫 번째 네. 시가총액이라 치면 아파트 매매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회사의 시세니까 가장 중요하죠. 가격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 이 K카의 시가총액은 1조 892억이다.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시총을 중요하게 네. 보자. 네, 시가총액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액면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상증자, 유상증자 여러 가지 가격에는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변환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깔끔한 건 시가총액을 보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얼굴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살아있는 추세는 5일 2평하고 20일 2평이니까 5일하고 20일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5일 2평 가격대 위에 있는지 현재 주가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수 대비 초과 수익 나는 업종. 그러니까 저는 밥만 먹고 실전 투자하니까 이걸 매주 하는데 이걸 매주 하시기는 어렵고 맞아요. 최소한 한 달, 그러니까 매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를 하면 그만큼 빠르게 지수 대비 이런 업종에서 트렌드가 하구나. 트렌드를 빨리 네, 읽을 수 빨리 있다. 읽을 수 있죠. 근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8월 1일 다 이제 종가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지수를 적었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을 적었습니다. 수익률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8월 첫째 주 지금 8월 1일부터 얼마 수익이 났는지고요. 일단 MDD, 이 MDD가 항상 그 네.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최고점 대비 얼마 빠졌는지입니다. 하락률입니다. 지수 대비 하락률.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하락률이고 그다음 PER하고 ROE 투자 지표 중에 넣었고요. 그다음 실적은 매출하고 이익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을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률이라는 거는 네. 네. 단기 네. 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 회사가 실제 이익으로 벌어들이는 건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단기 순이익이란 거는 뭐 부동산을 매각해서 아니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유형 자산을 팔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다른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낸 것보다 본업으로 잘한 게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HTS에서 보기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심플하게 네이버 금융에서 이렇게 업종으로 총 71가지 업종을 네이버에 딱 심플하게 전문 소매부터 이 끝단의 건강관리 업체 및 서비스까지 총 71개
업종을 네이버 업종 분류 해놓은 겁니다. 거기서 시가총액 1등 기업만 가져왔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 수익이 났는데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3.2% 좀 더 좋은 수익을 냈고, 그러나 여전히 고점 대비는 20% 넘게 빠져 있다. 코스피는 24% 빠져 있고 코스닥은 21% 빠져 있다. 근데 그에 반면에 K카는 최근 9일 동안 9거래일 동안 15.9%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이 난 K카가 조정이 나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상승 쉽게 추세니까. 판단하면 돼.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데 식품과 기본 식료품 소매 업종에서 CJ 프레시웨어가 시총 1등인데 8.9% 수익이 났어요. 지수 대비 월등하게 좋은 수익이 났죠. 네. 그리고 음료 쪽에 하이트 진로가 4.3% 수익이 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좋은 역시 신재생의 CS 윈드 같은 경우는 최근 9일 동안에 6.4%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빠르게 지금 음식료 쪽에서 CJ 제일제당 2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10.7% 수익이 났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업종. 저 바이오 업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부해야지. 알테오젠 많이 올랐죠. 네, 알테오젠 이렇게 지금 21% 수익이 났거든요. 네. 엄청난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네. 뒤에 보시면 투자하지 않는 업종 중에 하나가 KB 금융 섹터입니다. 금융주가 금융권에 계셨지만 네. 금융주가 어려우신가요? 네. 안 좋아하시나요? 금융은 일단 규제 산업이고요. 맞아요. 네. 근데 두 번째는 돈을 벌어도 욕먹는 산업이고 두 번째는 성장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월가에 있는 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이 다양한 기업들을 뭐 인수합병하거나 이런 쪽에 막 강점이 있어서 금융만의 강력한 성장 동력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뭐 KB금융이나 이런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가치가 올라야지만 수익을 내는 구조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예금과 대출이자 차이가 많이 나야지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라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매력도가 낮다고 봐서 모든 업종을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네.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업종이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일정 부분 수익이 나는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6% 수익 났고 6.2%, 삼성생명 4.2% 수익이 났는데 이게 과연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 수익 상승의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보시면 핸드셋이라고 하면 그냥 IT 부품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영풍이라는 회사가 5.9% 수익이 났고 이건 시가총액 1등을 가져와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서 2등, 3등까지 가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지는 회사가 많아진다. 네. 그래서 심플하게 시간제약상 1등을 보여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2등, 3등 중에 더 초과 수익이 나는 거는 이제 계속 방송을 하게 되면 계속 요거를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또 깔끔하게 표로 지표를 딱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 주셨어요. 또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달까지만도 이렇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종목들이 많이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많이 물려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장이 안 좋을 때 뭐 30%, 40% 손실 날 종목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30% 손실이 나 계신다. 뭐 전체 수익률은 이 정도신 분은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계좌를 살릴 수 있을까요? 네. 네 계좌 아닌데 그렇게 쉽게 손절 치란 얘기하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욕하실 수 있는데 저도 제 계좌 지금 팔고 다시 사고 싶을까? 그런 확신이 안 드는 종목들은 저도 엄청나게 지금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기든 항상 조정은 있다. 그럼 조정 때 새로운 기회를 노리려면 내가 현금이 실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탄이 있으려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아니면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거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욕먹는 거 무섭지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아니면 과감히 매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버티는 게 너무 중요하다. 능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고도 다시 사고 싶은 종목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 얘기가 진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팔고 다시 사고 싶은 종목이면 보유하고 지금 팔고 다시는 뭐 쳐다도 보기 싫다 이런 분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유 안 하는 게 맞다. 맞습니다. 손실이 크더라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요즘에 또 종목을 또 슬림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어려운 장일수록 가는 놈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팔고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종목은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아마 깨져 있을 겁니다. 네, 아까 그래서 네. 상승 추세 어떻게 보는지도 꿀팁 쭉 남겨주신 거, 네, 앞부분에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아니면 과감하게 매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최근의 시장이고요. 또 물론 그렇게 경험을 쭉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주훈 대표께서는 초기에는 이제 350, 500 정도로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이제 자신이 있으시니까 점점 늘려가시면서 지금은 뭐 억 단위로 굴리고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나 또 이렇게 많이 지금 예전보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들어가겠다 이러신 분들 대기 자금 있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나 1억을 주식에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싸고 좋은 주식들이 널렸거든요. 맞아요.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말씀 주신 대로 평균적으로 그냥 30% 기본이고요. 50% 이상 난 손실 난 종목들도 전체로 치면 한 60% 되는 것 같아요. 50% 손실 난 종목도. 좋은 종목인데 그런 종목도 네.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최소한 지금 시점에는 중장기로 모아가는 종목을 일단 메가트렌드 산업이어야 되잖아요. 메가트렌드 산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섹터, 배터리 소재, 네. 미디어 엔터,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저는 굳이 그 중에 하나 더 하자면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 네. 이렇게 네 가지 섹터를 중장기로 모아가는 섹터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로 모아가는 섹터예요. 섹터라기보다는 배당주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당 수익 네. 노려보자.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제가 고려신용정보라고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예요. 네네. 이런 불경기 때 투자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제가 네. 500원대 사가지고 한 5,000원대 팔았는데 지금 13,000원까지 갔더라고요. 그게 몇 배야, 몇 배야. 네, 안 판 이유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배당 수익률이 얼마 주시는지 아세요? 많이 주는 데가 7% 이렇게 네, 주는데. 거의 7% 육박하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년을 보유하니까 배당 수익률로 원금을 챙겼더라고요. 오, 짭짤하네요. 네. 오. 그래서 배당주 투자는 반드시 하자. 은행에 예적금 넣는 것보다는 굉장히 증시 변동성 때문에 불확실하죠. 근데 배당주 투자는 주가의 변동, 그러니까 주식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 네. 나는 그냥 배당만 받겠다. 근데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좀 선진화 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게 배당을 이제 뭐 미국은 다 거의 다 월배당이에요. 월배당, 분기배당 하는데 이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만 제가 갖고 있는 주식만 해도 1년에 한 번만 주던 게 2번으로 늘어나고 삼성전자도 이제 분기배당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주거든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을 한 축은 배당주로 가져가자. 네. 그렇게 하면 좀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4천은 역시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탈 수급 모멘텀 차트가 만족하는 종목을 사되 기계적으로 네, AI처럼 목표가 난 10%만 먹으면 가차없이 팔겠다 하는 전략으로 왜냐면 계속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니까. 네. 그리고 10% 15% 팔고 나서 더 가는 종목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쿨하게 보내주기. 네, 쿨하게 보내주면 됩니다. 쿨하게 보내주. 약간 연애하던 기분으로 매매를 하시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질척거리지 말고. 네, 질척거리지 말자. 종목을 네. 질척거리지 말자. 딱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쿨한 남자셨군요. 네. 연애하듯이 쿨하게. 이게 좀 이 정도 됐으면 빠이빠이 하고 수익을 챙기자 또 이렇게 또 재밌게 여러분들 좀 와 닿으시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1억으로 투자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린이 분들 늘 어려워요. 그리고 경력은 됐지만 여전히 나는 주린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했는데 어떻게 공부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만 해도 처음에 시작은 그 당시만 해도 2008년도에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지금 유튜브에 답이 있으니까 유튜브만 보시는데
유튜브보다는 이 주식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투자 정보와 지식이 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영상보다 활자로 된 신문이나 뉴스를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문이나 뉴스. 네. 요즘 뭐 종이 신문은 거의 안 보시고 네네. 신문 뉴스 챙겨 봐야 되는군요. 네. 제가 관찰해온 성공한 투자자분들은 다 신문을 엄청나게 보십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네. 게 저희 아침 라이브 출연자 황윤석 대표님께서 그렇게 종이 신문을 네. 구독을 해서 보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 조금 네. 신기해 보이기는 하는데 아 이게 또 투자 잘하는 비법이 그분 아마 성공하신 투자자실 겁니다. 네. 종목 잘 보세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게 또 이제 공부하는데 중요한 신문 보는 거. 네. 그래서 영상보다 활자로 정보와 지식을 분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을 활자를 통해서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그냥 정보만 습득하는 게 네. 아니라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을 얻기 네. 위해서 활자를 봐야 네. 된다. 해석하는 능력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는 그 정보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로 일종의 요약하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정보에 대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비교하는 거 그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네. 무작정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요즘에 가짜 뉴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하기 네. 위해서는 남들의 의견과도 비교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네. 네, 활자 해석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더 능력이니까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영상, 유튜브 물론 저희 한국증권TV 채널에서 좋은 영상 많이 보시고 매일매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자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린이 분들, 네, 그것보다 네. 더 중요한 거 뭐요? 여기 제가 깜빡 안 적었는데 네, 결국은 실전 경험이거든요. 실전 투자 경험. 네. 내 돈 깨져 봐야지. 저만 해도 깡통 두 번 찼거든요. 억대로 돈을 잃어봤거든요. 진짜요? 근데 네. 지금은 다 복구하신 거죠? 다 복구했죠. 와. 복구했는데 굳이 돈을 억대로 잃어가면서 깡통 차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네, 조금 잃어보자. 네. 수업료 내자. 수업료는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수업료로 내는 방법은 네. 아까 말씀드린 정별에 있는 회사들, 상승 추세에 있는 회사들, 신고가 나는 종목들을 최소한 한 주씩 사서 한번 매매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네. 지금 갑자기 또 소름인 게 한 주씩 사서 매매해보세요. 황 네. 대표님이랑 잘 맞으시겠는데요? 황 네. 대표님도 한 주씩 사보는 거 네. 얘기 많이 한 주 해주시거든요. 사서 한 매매해보세요. 주씩. 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실제 사서 보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너무 흐름을 볼 비싼 수밖에 얘기. 없습니다. 우리 네. 애청자분들은 다들 네. 무릎 막 치시면서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 그 얘기 늘 하셨었지. 또 그 포트 안에 담겨 있어야지 또 주가 맞습니다. 흐름을 볼 수 네. 있으니까 여러분 한 주씩 한번 꼭 사보세요. 한 주 주주되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 센 활자도 놈만. 많이 네. 보고 센 놈만 네. 사는데 한 주씩 네. 일단 사서 주식 공부해 보는 거. 네, 꿀팁을 우리 빨리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오늘 진짜 훈훈한 주식에 김지훈 대표님 얼굴도 마음도 브레인도 훈훈하신 옆에서 너무 부끄러워하시네요. 오글오글 하시는데 김지훈 대표님과 진짜 우리 주린이 분들부터 고수분들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 잡게 되는 좋은 얘기 진짜 많이 들려주셨어요. 네, 김지훈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주식은 싸움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자꾸 싸우게 돼요. 주식이랑 자꾸 싸우게 되시는데 네. 일단은 재밌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상승 추세 뭐 단기적인 투자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수익은 짧게 내지만 투자는 오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거의 네. 평생 네. 평생 함께 해야 돼. 다들 오래된 동반자. 명퇴하고 하신다는 분들 네. 요즘 진짜 많으세요. 네. 친구처럼 생각하시고 그냥 계속.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네.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알게 되거든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공부가 미치도록 재밌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미를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손실 나는 거에 너무 연연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재미를 붙이시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수익이 나게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 매일 한국증권TV와 하고 계시죠. 아침 개장 때도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려드리는 콘텐츠로도 공부 많이 하시는데 꼭 매일 본방사수 하시고 댓글도 꼭 남기시고 하시는 분들이 수익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적극적으로 그게 다 하시고요. 수익으로 보답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즐기면서 하다 보면 수익도 나 있다. 네, 이것도 진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리고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김지훈 대표님이셨고요. 네, 함께 인사드리고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